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근데 아이들 그 국어 독서 논술 가르치고 뭐 자소서, 뭐 면접, 그 다음에 뭐 각 과목 질문하면 답변하면 자기주도 학습 뭐 코칭하고 중고등학생 전 과목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그런 공부방 운영합니다. 독후갑인데 부족한 것보다는 이제 그랬잖아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구양수가 구씨 아저씨가. 근데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란 걸 또 해야 되죠. 근데 많이 읽어요. 그러면 읽으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읽는 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쓰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독을 하면서 다작을 하면서 요걸 가지고 또 추가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쳤어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써놓은 걸 구체화시킨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젠가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읽게 되고, 읽게 되면 또 쓰고 싶어서 또 쓰게 되고, 쓴 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과정을 피드백하면서 해보시면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거리들이 생기고 생각이란 걸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꾸준히 독후감을 쓰고 있으면 계속 발전하실 겁니다. 근데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가장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늘어요. 돌아보면. 자,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이 연결이 매끄러운지, 논리적인지, 이해하기 쉽고 주제 파악하기 쉬운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글쓰기에서 점검 대상이긴 한데, 첨삭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꾸부작. 뭐라고요? 꾸부작.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삭제 원리를 물어보시는 건데, 이건 초등학생들,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부가입니다. 부가. 생각을 추가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해보는 것이죠. 왜? 다상량을 해야 되니까. 다독을 하셨고 다작으로 쓰시면 이제 다상량을 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가해서 제 생각을 추가해드리면 본인이 새로 삭제를 한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삭제를 한 다음에 재구성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 삭제를 반복해서 하다가 뭐라고요? 부가하고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더 필요한 생각으로 남기고 삭제를 하면서 더 필요한 생각을 남기다가 부가 삭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다가 최종 정리할 때 마무리 삭제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을 늘리시려면 생각이 달라야죠. 이해됐죠? 네. 간결한지 서론부터 원론서까지 자연스러운지 횡설수설하는지 이런 거 필요한 문장이 있는지 이건 좀 디테일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알아서 더 중요한 게 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삭제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점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시점을 잘 사용했는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어렵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와요. 이렇게 밑에처럼 오면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읽히는데 어떻게 고칠 거야? 자, 요거를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심화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자,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바꿀 방법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써와요. 다시 써오면 또 그걸 잘라서 또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또 다시 써와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애들은 20번, 연고대 가는 애들은 한 15번에서 20번, 인서울 하는 애들은 한 13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충대 가는 애들은 한 10번, 10번에서 12번 이 정도 이렇게 고칩니다. 애들이 자기 욕심껏.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초고가 있어요. 초고에서 고쳐서 수백 번을 고쳐서 완성된 자기 생명체가 나올 때까지 푸고 또 푸고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와,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글 읽어보겠습니다. 글만 딱 잡아서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신다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쓰는 건데 좀
특징이 있는 네 글로 왜 길지 않으니까 썼으면 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이 눈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호기심을 딱 압축시키고 이것이 주제를 딱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주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민주국가에서 태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이 정답이 주제여야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이게 주제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주제하니까 주권을 지켜 투표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참여 때문이다, 뭐 이런 게 국민의 참여다.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어지긴 했지만 너무 평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유를 누리죠. 그러면 간접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민주국가에 태어난 민주국가란 뭐냐? 민주국가란 뭐냐? 민주국가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거겠죠. 근데 돌려서 얘기한 것 같죠? 그냥 여기부터 요만큼을 지워버리면 자유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뒤흔든 계몽운동 덕분이다. 이렇게 썼네요. 계몽운동. 자, 때문에 덕분이다고 때문이죠. 이것도 때문에죠. 그러니까 덕분이다. 그냥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서 계몽주의자에게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겠네요. 그럼 이건 외국 거고 이건 우리 거라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나눠뒀네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 지시어져.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단락인데, 첫 단락 전체를 봤을 때,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은 계몽주의자덕이고, 그러니까 계몽주의자에게 감사하자.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 호기심? 임팩트? 이게 없죠. 차라리 여기 책의 한 첫 구절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첫 구절에, 요거, 희망은 있다가도 없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 희망이 자유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이 첫 구절, 이 눈이 조금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눈이에요. 눈. 됐어요? 이러한 생각을 쓰던 까닭은 이 작품을 읽고, 당연히 이 작품을 읽으면 생각을 하겠죠. 그 중복되니까 필요 없는 거. 이 작품을 읽고서 쓰는 거니까 빼고, 모든 국민이 정치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왜? 황폐하게 변해버린 주인공의 고향과 달라진 그의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어. 그러면 여기에 이걸 설명해줘야죠. 황폐하게 변한 고향과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까닭을. 그럼 여기에 이만큼의 그걸 썼겠죠. 때문이죠, 말이죠. 그쵸?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봐야 되는데,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20년간 고향을 찾았고, 상과 집은 어린 시절과 몰리 황폐해 있었고, 변해버린 이유를 부정부택점이라 생각하고, 썩은 물은 아래로 흘러 세상은 무법천대로 변해서 악인들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끓었다. 이게 줄거리에 써준 거네요. 네. 나는 주인공의 부정부택을 증오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게 중요하면 부정부패를 증오함이니까 민주주의의 소중함이요? 왜? 부정부패를 주인공이 증오하는데 그걸 보고 어떤 과정으로 민주주의 소중? 이건 좀 디테일하게 써줘야죠. 요거를 간단하게 쓰더라도 이걸 제대로 써줘야지. 자,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를 증오해? 그러면 민주주의가 소중한 거야? 이게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나는 이런 말 안 써도 되죠. 왜? 내가 쓰는 거니까.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이걸 써야 되네.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자,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부정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생각의 고리가 여기서부터 확 일로 갔다가 확 일로 갔는데 이 사이를 촘촘하게 써줘야 된다. 만약 그것 이렇게 지시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실현되지 않았다면 이 소설의 배경처럼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자유면 이 자유를 여기다 끌어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가 이 배경처럼 황폐해져 버려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왜 문제가 발생하냐?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러니까 A라는 거에서 B가 되고 B라는 거 C가 되는 건 논리적으로 본인이 상상한 거고, 이 과정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휙휙휙 넘어간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써주고 이 줄거리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결과식으로 썼는데, 자, 부정부패를 증오하면 민주주의가 소중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괜찮은 나라예요? 배경처럼 황폐한 곳에서 살아. 이렇게 그것이 자유가 실현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안 되면 다 황폐한 나라에서 살아요? 황폐하면 부정부패가 심해요? 이렇게. 주인공은 고향에 며칠간 묵으며 필요 없는 물건을 이웃에 나눠줬다. 집.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온 친구 루툰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나으리라고 불렀다. 변해버린 친구를 마주하면서 어릴 적은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신분 차이가 발생하나 보네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당연하죠. 그 친구를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도처럼 돈을 빼앗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 친구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도처럼 돈을 빼앗는 사람들 때문에 친구가 변했다. 친구가 변했으니까 나는 친구를 잃어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왜 나으리라고 부른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 심리 상황이면 차근차근 써야 되는데, 자, 나는 주인공이 친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함. 이게 왜 청렴함이지? 안타깝게 바라보는 건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인 곳에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직업.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거는 청렴함인가? 만약 때문이니까. 아닌데. 청렴함과 희생은 다른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정치를 한다면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주인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건 청렴함 때문이야? 왜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왜 청렴함이지? 그러니까 논리구조에서 A의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하는데, 이러면 A에서 C로 휙 가고, 이건 본인 혼자 생각하고 있다는 죠. 지금 주인공은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 조카 흥얼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 어머니가 조카 흥얼. 배에서 흥얼은 주인공에게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지 물었다. 조카는 두둔 아들 쉐이 성구의 친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카의 말을 듣고 두 아이의 관계가 미래에도 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다르게 그를 희망한 것이다. 이렇게 했네. 자, 듣고 미래가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조카의 말을 듣고, 그죠? 이건 줄거리네. 느낌이 아니라, 그죠? 네. 자, 나는 주인공이 희망하는 세상을 상상하며 그의 독백을 떠올렸다. 희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써주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말은 하면 되지. 말은 책임감이다. 느꼈다. 우리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 변하지 않은 사람서 희망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치?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답이에요. 주제예요. 근데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지. 이게 참여다. 이거 참여다. 그럼 똑같은 거네. 그럼 일관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유럽처럼 계몽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럼 여기 계몽운동자에 감사해야 되니까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계몽운동은 유럽에서 왜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요 계몽운동하고 우리가 일으키는 계몽운동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치? 그럼 우리는 계몽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계몽운동하고 투표하고 같은가? 간단한 방법은 투표다. 계몽운동, 투표. 그것을 부정부패를 막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지며 다음 세대의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도록 자유와 평화를 영향을 준다. 말처럼 정치는 때문에, 그래서 계몽운동처럼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네. 그럼 전체 주제는 보이네. 뭐라고? 전체 주제는 투표를 통한 계몽운동. 네, 그렇죠. 투표를 통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이 이게 독후감이라고 했잖아. 네. 이 투표와 관련이 있어? 계몽운동과 관련이 있어? 저는 인과관계를 못 찾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건 느낀 건 이거야 이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야. 그지?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느낀 건 이런 거겠지. 나와 친구와의 관계처럼 조카와 조카의 친구, 조카 친구. 그지? 네. 그러면 이거는 1세대잖아, 그지? 네. 이거는 1세대, 이거는 2세대. 이 세대 간의 차이에서 그 전에도 나도 이제 받았겠지. 아버지 네. 세대도 있잖아. 아버지 세대와 이런 세대. 그치? 그러면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의 변화상, 그러면서 나의 세대는 안 됐지만 이 세대에는 해야 될 것. 이런 흐름을 쓰고 싶었는데 여기에 뭘 강조한 거야? 그래서 너무 민주주의. 자유. 계몽주의. 계몽주의에다가 계몽주의, 자유 투표에다가 뭐를? 이 독후감을 끼얹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쓰고 싶으면 자유, 계몽주의자처럼 투표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한다면 이 우리 세대랑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적극적으로 비교를 해주면서 그지? 네.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부정부패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부정부패가 있으면 여기 부정부패가 있었지? 계몽주의자들을 이게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를 만들었나? 또 그건 아니지.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정치인한테. 누구한테? 정치인들. 아니 종교. 아. 계몽주의가 된 거는 종교를 신으로 귀하면서 종교 시대를 깨면서 뭐라고 이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주의를 강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 있는 사람의 주권, 종교권을 대항해서 거기서 주권이란 것, 그 시민들, 시장의 부자들의 주권을 빼앗아 온 거지. 그러면서 이성을 통해서 이 종교뿐만 아니라 왕권과 대항하면서 자유를 찾아나가는 소극적 자유를 찾아나간 것이지. 그치? 네. 그러면 요게 계몽주의자들과 연결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네.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 오류는 여기 계몽주의자들과 여기 뭐라고 주권을 지키고 투표를 하는 요거 이때 계몽주의 사상처럼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엄밀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용 자체 내에서 보면 여기 보면 자 황폐하게 변해버린 고향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보시면 자 A시대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고향이 있었고 그죠? 네. 신분 질서가 있었고 그럼 이건 봉건 질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B라는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고향의 모습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신분 질서 나으리라고 그랬죠. 친구지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의 시대 조카의 세대로 넘어가서 고향의 모습 바람직한 돌아올 고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신분 질서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서 아버지 시대 때 느낀 것, 내 시대 때 느낀 것, 앞으로 해야 될 것의 고향의 모습의 변화, 아니면 이런 신분 질서를 통한 변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고향이 갔다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옛날 고향, 지금 뭐라고요? 지금 간 고향, 다음에 돌아올 고향. 이런 통시적인 흐름, 시간을 통과한 통시적인 흐름에 이렇게 옛날에 이거 뭐 귀족 집안이었나 보네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나으리라고 우리 저 친구가 옛날에 그냥 친했는데 어렸을 적에는 근데 이제 신분 질서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도 이렇게 부패 심하고 하도 시달리게 하니까 나으리라고 얘기는 수동적으로 변했죠. 친구가. 요 내용 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요 조카랑 친구 있지만 그죠? 다시 돌아간 거는 요렇게 수동적이지 않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런 느낌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얘기, 여기서 보면, 계몽주의자를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뒤에 있는 투표권을 민주주의 얘기를 한 거랑은 뭐 나쁘진 않아요. 이만큼은 일관되게 됐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쓰는 것보다는 많이 섞여 있어 버리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부정부패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이게 구체적으로 논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도 일방적이고, 이걸 보고 이거 느끼는 것도 이거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고, 괜찮은 나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떴고, 그것들 자유가 실현되지 않으면 배경처럼 황폐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작품의 모습, 그죠? 그 고향이 변해버리는 부정부패 때문이다, 썩은 물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줬지만, 그죠? 해줬지만 그 다음에 고향에 있으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렴, 정치인은 청렴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잘 조합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깨끗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친구, 고향도 했지만,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황폐됐다는 거죠. 네. 황폐한 이유는 뭐예요? 관리들이 폭정을 해서, 그럴 수도요. 관리니까 이거 정치인이 네. 그런 부정부패를 해서, 네. 그럼 이 관리만 바꾸면 황폐하지 않고 깨끗해지겠네. 그렇죠. 근데 이 관리하고 정치인의 책임감에서 그럼 얘는 청렴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이 관리가 청렴해야 된다는 거는 정약용도 얘기했잖아. 목민 심사에서. 그럼 이 부정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민주주의하고 뭔 관계지? 그거 이상하잖아, 그지? 조선시대에도 봉건주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청렴은 충분히 얘기했다는 거지. 꼭 민주주의니까 관리가 청렴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게 반론을 할 수 있잖아. 관리 청렴하라고 목민심서에도 그랬잖아. 신문질서인 봉건시대인데도. 목민심서에서.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지주의와 이 고향이 황폐된 것과의 상관도가 약해버리니까 민주주의를 억지로 끌어가고 그걸 투표로 해서, 그래서 이걸 계명운동으로 끌어가는 게 어색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개념들의 상관도가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썼어야 되거든. 이렇게 개념도처럼, 개념도 흐름도처럼.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썼지만 이렇게 딴지 걸면서 뭐라고? 자기가 딴지 걸면서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이렇게 왜 그래? 그러면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안 되는 건 없어?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하고, 왜 그래? 하면서 이유하면서 반면을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글을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것도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B에서 C로 자기가 논리를 전개했으면 이 사이에 생략한 거 없어? 이렇게 A 다시, A2 다시, 여기 B 다시, B2 다시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이하게 어느 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깊이 파고든 부분이 없어. 포커스처럼. 그치? 네. 어느 하나를 집중 부각해서 쓰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은 너무 흔하니까 이걸 안 넣어도 상관없어. 또 만약에 이 글을 고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계몽운동은 이건데, 이걸 계몽운동은 여기에 계몽운동은 이래야 된다. 다른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은 여기선 이랬지만 여기에 계몽운동은 이래야 된다. 왜?
옛날 시대 아버지 시대는 이런 상황에서 계몽운동을 받아왔지만, 그지?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내 시대가 됐는데, 그지? 이게 이런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다음 시대를 가려면 내 시대에서 다음 시대를 가려면 우리들이 뭐라고 어떤 계몽 운동을 해야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 계몽 운동을 했지? 그러면 우리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계몽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써야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 A의 계몽 운동과 B의 계몽 운동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죠? A의 계몽 운동에 요걸 본받아서 B의 계몽 운동은 이걸 하면 되니까 이게 온고지신이 되잖아.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여기만 너무 얘기하고, 그지? 이걸 얘기를 하고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단락이 없었죠. 뭐가 없었어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 A 계몽과 비교하는 거. 이거를 동일화 시켜버리니까 잘 안 맞는 신발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이해되세요? 네. 자, 이분의 글은 첫 번째 나나 우리 이런 건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어서 나가시면 되고, 두 번째 글차에 보면 때문에보다는 그래서라고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때문에보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물음표를 하시면 반드시 이게 주제와 밀접한 관계, 주제여야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질문을 던진 거는. 자, 네 번째, 문장 길이가 비교적 깁니다.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문장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짧은 문장으로 고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이 A와 B, C 사이의 논리가 확 비약이 되니까 사이에 반드시 한두 문장을 끼워 넣을 수 있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걸 쓰는데 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시대, 이렇게 시간이 바뀌든지 공간이 바뀌든지 아니면 인간이나 사회가 바뀌든지 이 범위에 따라서 단어가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이게 쓰실 때 이 첫 문장에 전체가 다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자, 다시 뭐라고요? 첫 문장에 전체가 다 압축해서 나오는데 첫 줄은 반짝반짝하게, 이 끝에는 전체의 주제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도 주제 나오고 첫 줄, 첫 단락 끝에도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전개를 하고 나중에 마무리에도 주제가 강조되면서 압축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 사화를 거셔야 되고, 이 마지막 문장, 이게 입입니다. 이게 눈이라면 여기에 찬반이나 대립되는 구도들이 나오고 여기에 내 주제가 추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입입니다. 주제, 입. 입이 나오고 이 전체의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왼팔 찬성, 오른팔 반대, 이게 내 몸뚱아리, 찬성, 비판, 까빠, 반대, 비판, 까빠하고 여기 핵심 단락에 핵심어가 딱 있습니다. 반짝이는. 그런 다음에 한쪽 다리로 전제 요약을 하는 거고 또 한쪽 다리로 보완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 그런 과정인데 이 눈에 초점하고 이 주제 입에 초점을 연결시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총명한 눈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호기심 유발되는. 마치 이게 얼굴이에요. 증명사진. 그러니까 글을 증명사진으로 축소하듯이 타는 서론 쓰는 거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글을 쓰실 때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만들으셨는데 이걸 도표화시켜서 이 단어나 단어로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마인드맵처럼 만들어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쓰시기를 바라고요. 9번은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는데 시점을요. 제 동영상 만약에 보신다면 생각하기? 동화쌤 생각하기? 네네. 생각하기를 보시든지 아니면 통합사고를 보시든지 해서 시각을 잡고 전개하는 과정을 조금 더 훈련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전체적으로 쓰는데 글쓰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뭐 쓰고 어떤 식으로 단락 구성하고 해나가는 거는.
근데 이제 글쓰기에서 글은 안 씁니다. 글 쓴 사람도 많고 형식에 맞춰 쓴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수필을 써서 깨달음을 쓰게 되면 수필이고 그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만 쓰면 그냥 실용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를 했을 때는 본인의 깨달음, 본인의 깨달음, 독특함, 이 깨달음을 조심해서 치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의 깨달음. 자, 그런데 이거 뭐라고요? 본인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집중부각해서 써야죠. 이게 이제 투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 계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뭐라고요? 이거잖아요. 옛날 계몽운동을 통해서 자유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자유를 지키면 지금의 상황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면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자유를 소극적 바위를 잡은 거랑 요거는 소극적 자유라면 계몽운동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적극적 자유여야 된다는 거를 표현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뭐 이 정도로 읽어보고요. 이렇게 사소하게 문장 잡는 거, 뭐 단어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더 이 깨달음과 생각을 키운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고요. 자꾸 반복해서 고치다 보면 더 적당한 거, 어느 정도 수준에 적당한 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써야지 너무 짜잘하게 이 문장 고치고 달랑 뭐 세밀하게 고치고 그러면 전체 뼈다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조각상을 만들면 이렇게 뼈대를 막 거칠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 거칠의 뼈대의 길이 다음에 여기다 이 줄을 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을 덕지덕지 붙이죠 먼저. 네. 찰흙을. 네. 그 다음에 근육 묘사하고 이게 산살하고 길이 모사하고 부피 좀 조절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덩어리를 이렇게 탁 동그라미 한 다음에 눈, 코, 입을 하죠. 네. 이 덩어리를 만드는 훈련을 먼저 하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앉아서 있는 거랑 하는 고안한 이 사람의 모습, 전체 구조, 틀을 고안하는 것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또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다시 고쳐보고 본인에 대한 글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읽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생각이 지금 여기 안에 이 글과 글 사이에 있는 더 좋은 생각들이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삐져나오고 지우고 여기서 삐져나오고 지우고 여기에서 삐져나오고 지우고 그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장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없애고 줄여서 합치자 뭐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중에 이거를 뭐라고요? 벌려놓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더 많은 글들을 쓰고 다시 고쳐서 쓰고 이렇게 고쳐가면서 분석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